네, 오늘은 이제 송률 매니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날만 기다린다. 그리고 상담이 저희가 거의 40분, 50분가량을 하는데 그래도 소화를 못해가지고 쭉 한 20개, 30개 쌓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면 선착순일수록 더 좋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상담 가지고 계신 분, 종목 가지고 계신 분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일단은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죠. 잡담을 많이 하고 싶은데 종목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이제 말도 많고 예측도 많고 또 이제 비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슈도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27만 원에 들어가셨고 23만 원 현재 가고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셀 3사의 앞으로에 대한 그런 비전,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물적 분할 요런 거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송률 매니저님, 네네. 지금 요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비중, 현재가 어떻게 보십니까, SK이노?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요청 주신 투자자분, 시청자분 지금 이제 평균 단가를 보면요. 지금 일단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7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7만 원 구간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저항 매물대 구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 위치인데 일단은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이죠. 지금 이제 석유화학 이쪽 이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이제 긍정적인 성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는 흐름 따르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영향 받으면서 약간 추세 꺾인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하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는 좀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는 시청자분께서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SK이노베이션 자체는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평균 단가 27만 원이시고 지금 이제 종가가 23만 원에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근데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흑자 전환도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를 27만 원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긴 흐름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 전 전고점 3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약간 조금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갖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네네. 그렇게 상반기 내년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네. 요게 물적 분할인지 인적 분할인지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본업에 대한 그런 가치 요런 게 또 이제 배터리랑 섞여 있어가지고 또 뭔가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노이즈가 좀 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좋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나 밸류에이션 종합해서 평가해 봤을 때 현 주가는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SK이노베이션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역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 이제 현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사실 SK이노
얘기하려면 뭐 네네. 두세 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샵 2034로 이제 송반장 보내주시면 그쪽 안에서도 이제 송유 매니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배터리 셀 3사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게 있을까요? 제가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자료요? 살펴보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2차 전지 ETF에서 비중을 좀 확대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실제로 보여드리면 12월 1일 날이 SK이노베이션의 최하단의 가격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이거는 코덱스 2차 산업 전지라는 ETF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비중 7위로 8.35%의 보유량이었는데 이거를 오늘 날짜로 제가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비중이 3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8%가 2배가 늘어나요. 16.8%까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결국에는 ETF에서 죄송합니다. 예. 네, ETF에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좀 전에 송유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적으로 더 위로도 열고 봐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샵 2034 캘린더 이렇게 쳐서 보내시면은 또 추가적인 의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셀리드네요.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상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가격대 보세요. 15만 원에 사셨는데 5만 300원 됐고 비중 50% 들고 계십니다. 지금 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셀리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하는 백신 개발 착수 소식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3개월 내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리드 일단은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가 관련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특히나 지금 가격대가 크게 물리신 것 같은데 비중도 그렇고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건데 이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 백신이나 치료제나 결국에는 선두기업들만 큰 돈을 벌지 후발 주자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요. 결국엔 셀리드도 그동안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은 개발을 했었고 임상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로 때문에 뭐 3만 원, 4만 원짜리가 4배 올라가면 약 한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업은 토했는데 매수가가 15만 원이면요. 그냥 최고가에 사신 겁니다. 이거 들어갔다는 자체가 여기서 4배나 올라간 종목을 과연 얼마나 더 수익을 내자고 비중 50%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중간중간에 뭘 봐야 됐었냐면 중간에 공시를 한 가지씩 봤어야 되거든요. 보게 되면 10월 달에 올라온 공시를 보더라도 요 안에 내부자들이 장내 매도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장내 매도. 결국에는 내부자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개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것부터 의심을 좀 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사실 좀 아쉽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그만큼의 뭔가 반등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셀리드가 과연 그런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전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 봤을 때 아프지만 다행인 건 100%가 아니에요. 정말 다행히. 정말 100%가 아닌 거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남은 50%라도 가지고서 이번 손실은 충분히 좀 시간은 걸릴지라도 종목 선택만 잘하면 어차피 시장은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을 볼 수 있고 마우스 클릭할 수 있고 핸드폰 터치만 할 수 있으면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견을 들어본다면 이거는 최소한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고 그나마라도 나온 현금을 가지고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회복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이 종목에 신경을 쓰기보다 오히려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셀리드가 이렇게 4배 올라갔듯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또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식이 뭐 아시겠지만 항상 플러스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나는 종목을 마이너스 나는 종목보다 많이 만드는 게 또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나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유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볼게요. 이거 셀리드 지금 뭐 주가
투자 추이를 봤을 때 네네. 한 번에 바로 나와요? 아니면 나오는 전략도 조금 네네.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어떨까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정도면? 일단은 지금 이제 너무 큰 비중을 갖고 계시기 예.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첨언해 드리자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너무 큰 비중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일부분을 정리하셨다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등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 굉장히 힘드실 텐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지면 파십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 샀다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예. 약간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뭐랄까요? 지금 시장 안 그래도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인데 지금 좀 약간 일일비할 필요 없으십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예. 약간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신 게 맞고요. 지금 당장 손실이시더라도 손절보다는 약간 이제 장기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네. 요거 셀리드 네. 어느 정도 나오고 좀 기다렸다 나중에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네. 얘기한다면은 네. 50%에서 절반 정도 그냥 눈 딱 네. 감고 팔고 네. 절반은 조금 상황 봐가지고 오미크론 뭐 얘기나 기대감 나올 때 그때 또 팔고 이런 네네.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약간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이제 FOMC 회의도 끝났고요. 지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큰 악재도 없기 때문에 예. 기회비용을 살리셔가지고 어느 정도 저는 회전을 하시는 게 좀 이제 아무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최소한 못해도 20%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아 처음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일단은 20% 정리를 하고 네. 그때 이제 시장 상황 봐가지고 혹시나 조금 올라가면은 또 네네. 이제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네. 분할 매도로.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주가를 보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비중도 많고 힘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손절하는 게 주린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더 플러스 날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가끔은 또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 볼게요. 다음 종목 바로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아까 SK이노베이션 셀리드 이렇게 봤는데 하나머티리얼즈 나왔어요. 65,500원, 67,000원 떨어졌습니다. 비중은 5% 정도 들고 계신데 요거는 송유 매니저님 먼저 가보실까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관련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적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일단은 지금 주가 측면 보면요. 지금 일단은 소부장주 위주로 좀 최근에 순환매가 돌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약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좀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에서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일본 쪽 이제 소부장 관련 업체들랑도 굉장히 연결회사로 엮여 있는 회사기도 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신장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은 추세 전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라는 시그널은 포착되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 자체가요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면요 65,500원에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마 최근에 잡으신 것 같아요. 예. 12월 8일 이때쯤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고점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중이 5%세요. 5%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시청자님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약간 마이너스 8%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실 텐데 예.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업황 개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파셔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지금 관점에서 잡으셨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저는 조금 약간 하방을 길게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어느 좀 드리고 정도? 싶고요. 지금 제가 잠깐 표시해드렸는데 예. 앞전에 약간 저항 매물대 구간했던 구간입니다. 55,000원 여기까지는 저는 충분하게 좀 길게 열어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까 셀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약간 위험한 종목이다 싶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하방을 길게 열어둔다는 거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종목이고 앞으로 업황 개선되면서 바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5,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가진 내재 가치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주가에서도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57,000원이나 56,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다.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예. 근데 만약에 55,000 구간 온다면? 온다고 하면, 네, 저는 비중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송율 매니저님이 송 반장님이 네네. 요거를 트레이딩을 한다면 만약에 거래를 네네. 한다면 네네. 비중 어느 정도까지는 요거 괜찮은 종목 괜찮은 종목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엮여있는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20% 정도는 괜찮은 20% 는 종목이다.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티 어떻게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이런 거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제가 분기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분위기 보고서 좋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선택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분기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꼭 보시는 게 좋은데 그쵸. 이게 사업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하나 머티리얼즈가 분기 보고서 작성하면서 적어놓은 사업의 개황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이 적혀져 있냐. 향후 실리콘 부품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다.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회사를 앞으로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지금 SIC 링이라는 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독점 기업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허권을 다른 기업하고 특허 정쟁을 했는데 그 독점 기업이 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SIC 링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머티리얼즈가 또 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조금 전에 송윤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진짜 이건 눌림목으로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도 5%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또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튼튼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하나 읽어 볼까요? 유튜브 채팅 먼저 뽀리아까꽁님께서 전 개인적으로 금요일 상담 송율 매니저님과 이가람 매니저님의 조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둘의 브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서는 서로 하시면서 케미가 좀 맞아요? 예, 일단은 되게 저랑 이제 투자 관점에서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맞으면 네네. 또 이야기가 겹치잖아요. 달라야 좋은데. 네네. 일단 뭐 예. 잘생기셨는데 전 잘생긴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또 왜 외모를 또 저랑 투자 관점 비슷한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질문은 한 가지만 하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맞으세요? 아무래도 뭐 투자 관점은 비슷하니까 예. 의견적인 충돌은 없어서 그건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아쉽다면 저거 좀 충돌해서 재미가 있는데 약간 그런 재미가 조금 예. 떨어지는 거 아쉽지만 제가 또 그런 충돌은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경에서 뭐 이렇게 쌈딱 매니저 있으면 저희가 붙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은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에 이 T-로보틱스 손절해야 하나 이 큰 고민 중에 상담했었는데 두 분 매니저님이 가지고 있으면 분명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셔가지고 내년 초까지 기다려보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벌써 2주 만에 1% 수익으로 전환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또 보람을 느끼시죠? 네, 저희가 굉장히 큰 이런 보람 거-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세세하게 저희가 좀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채팅 올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 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요거는 덕산 네오룩스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00%네요. 요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56,0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뭐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기업도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런 뭐 자리대는 아니지만 비중이 워낙 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먼저 가볼까요? 덕산 네올록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비중 100%고 지금 자리에서 뭐 비중을 줄여라라고 했을 때 예. 어떤 분명히 6만 5천 어떤 확신이 있었으니까 100%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밀렸단 말이죠. 근데 OLED에 대한 업황적인 부분들 물론 뭐 삼성D가 이제 LGD에서 물량을 가지고 올 거다 뭐 이런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덕산 네오로스의 성장성은 멈추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 자리가 다시 안 올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내년에 보고 분명히 투자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관점 유지하시면서 그냥 가지고 가시고 대신 6만 5천 원 오게 되면 100%는 또 너무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대박을 내기에 100%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을 좀 하는 게 좋으니까 투자등이 앞으로 습관을 위해서라도 예. 매수가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절반이라도 덜어내고 그 절반만 가져가고 절반은 다른 종목들로 해서 좀 분산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중 싶습니다. 그래도 50%도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100%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50%도 아마 적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일단은 50%를 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도 더 좋은 게 보일 거니까 또 그런 걸로 분산을 하시면서 진행해보시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요거 덕산 어떻게 네. 보세요? 1년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네네. 몇 달 전에 이제 뭐 7만 원, 그 정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면서 지금 자리대가 온 건데 네네. 다시 그 자리를 올 수 있을 만큼 지금이 네네. 평가가 좀 네네. 저평가 구간입니까? 아니면 네. 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까? 약간 저도 지금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예.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기물 재료 쪽도 지금 이제 같이 영위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화학 제품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중요한 내용 자체가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최근 좀 판관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OLED 관련 매출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요 고객사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또 이제 계속해서 갤럭시 신제품 나오고 있고 아이폰 13 계속해서 흥행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이제 당분간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거래량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회사는 아닙니다. 부실한 회사는 아니고 최근에 다만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되면서 살짝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일단 저는 6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구간은 저는 다시 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시일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일단은 단기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는 지지해준다고 보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6만 5천 구간 충분히 오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정확하게는 예측하기가 저는 근데 이 반도체나 이제 뭐 OLED 이런 관련 산업군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빠르면 3개월, 예. 뭐 좀 늦어지면은 한 1분기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작년 이맘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약간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전에 드린 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 주시죠. 위메이드네요. 여기 2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죠. 19만 5,980원에 이제 평단가가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가는 16만 1,000원 정도입니다. 비중이 60%예요. 그러면은 네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거 뭐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예. 잠시만요. 지금 뭐 찾고 있다가 그럼 송유 매니저님 먼저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어쨌든 의견이 코멘트니까 네. 송유 매니저님 위메이드 예,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뭐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이제 기업적인 측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자료 저는 또 약간- 찾고 계시니까. 네네, 저는 약간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버스 NFT 게임주 여러분들 11월 달에 굉장히 제한된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서 뭐 이제 굉장히 덩치가 큰
NC소프트도 상한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시장 흐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시장 흐름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고 일단은 비중을 많이 태우셨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약간 11월 달 좋은 흐름 예상하면서 이제 큰 비중 어느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변화했고 지금 약간 종목 장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고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위메이드 자체는 지금 자리 자체가 약간 지지 구간이에요. 약간 지지 구간이고 지금 이제 16만 1,200원 오늘 종가 마감 보여줬는데 예. 일단은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62평선이 같이 상존해 있는 지지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진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일정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6만 원, 15만 원, 2천 원 이 가격대를 지금 받쳐줘야만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지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2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여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지면요. 왜냐하면 비중이 네네. 60%여서 요거 깨지면은 또 네네. 완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깨지더라도 지금 요 구간 자체가 계속해서 좀 버텨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한번 터질 것 같다. 다시 네. 매수가로 저 19만 원 넘어가지고 이전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 희박하다. 그러냐면은 11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 많았죠. 금리 인상도 있었고 국제유가, 환율도 급등했었고 굉장히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무형의 섹터 그게 바로 메타버스, NFT, 게임주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수급이 쏠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같은 그런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 시장이 아닐 것이다라는 건 또 송률 매니저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일단은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쉬어갈 수는 있다. 있는데 이 게임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동안의 게임은 그냥 단순히 게임이고 리니지처럼 그냥 게임을 하면서 유저가 결제를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었고 국내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판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제한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이 P2로 많이 쏠려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무한도파 삼국지처럼 이 P2를 막는 규제를 아예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드래곤 플라이가 필리핀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가서 P2를 하겠다. 결국에는 게임사들이 우리나라 규제 막아? 그럼 나 외국 나갈게. 외국 나가서 P2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메드 같은 경우도 미르포가 국내에서는 접속자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증가에 따라 줄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 스팀 사이트의 그 순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보게 되면 미르포가 지금 8위에 있거든요. 동시 접속자가 지금 현재 한 7만 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한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만 명까지 올라갔던 게 미르포였는데 해외에서는 미르포를 가지고 P2를 하고 있어요. 코인을 벌기 때문에 결국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장이 지금 게임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막히지만 게임사들이 이만큼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게임 산업도 좀 성장성을 한 번은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메드 같은 경우는 원래 위미스 코인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었던 영향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미스 코인도 고점을 찍고 하향으로 다 내려와서 되돌림이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미스 코인도 더 빠지지 않고 이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위메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결국엔 이게 다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게임즈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아무래도 월봉상 봤을 때 이 5개월 선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을 4개월 했으니 최소한 5개월 선에 닿는 자리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 요 자리가 13만 원대인데 13만 원. 적어도 13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에 대한 관점을 열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봐야 지금 13만 원 자리면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요 정도 자리가 13만 원 자리, 좀 멀구나. 네, 13만 원 자리인 건데 예. 요 정도 자리까지 버틸 수 있다면은 일단은 버텨보고 내년은 보시되 근데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윗자리에 지지라인대가 14만 원대가 있는데 얘를 깨지게 되면은 조금 흐름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14만 원짜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절반을 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3분의 1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13만 원짜리 5개월 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지 마시고 최소한 지금 자리부터 한 적어도 한 2, 3개월은 걸릴 수 있다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래 지지가 어디냐면 12만 원인데 이 12만 원 자리의 이유는 공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페이지 아마 여기 있네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거를 부여를 했어요. 11만 900원에 직원들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행사가가 24년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거는 직원들한테 하나의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결국엔 이거를 상환을 시켜주려면 24년도에는 12만 원 위에 있을 거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해서 돈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12만 원 위에서 놀아야 될 종목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게임 산업이나 특히 위미스 환경으로 봤을 때 크게 빠지기보다 내년도에 보통 전년도 하반기에 강했던 섹터가 다음 연도 상반기에 강한 섹터가 한 번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게임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지 라인을 단계별로. 그럼 19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상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그 매수가까지 올라면? 기다려야죠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된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 기다리는데 기다리게 되면 올라오면 그래도 비중은 줄여야겠죠. 기다리면은 올라올 것 같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세요? 상당 부분 있는데 좀 기간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60%여서 힘드실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가보죠.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S넷. 요거는 이제 신청하신 분 자체가 S넷 봐주세요. 제발 안 해주면 삐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선정을 삐지지 마시고 한번 저희가 상담드려. 아니 삐질 이유도 없는 게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삐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7,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8,010원 그리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5G 관련주죠? 네네. S넷. 네. 요 5G 전체적으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5G 대장주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힘든 예. 종목인데요. 일단 영향은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S넷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IT 통합 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타이밍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전에 앞전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좋게 안착을 했는데 일단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뭔가 확신이 있으시니까 30% 비중을 실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또 이제 오미크론 확산 더불어 가지고 다시 비대면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시스템 통합 IT 쪽 다시 한번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S넷 자체는요.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S넷 자체는 이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판관비가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좀 이제 재무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고객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유지보수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재무제표에 이어졌었어야 되는데 원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부각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단 일봉 차트 보면요. 지금 이제 어제죠. 이제 16일 날 목요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매물 출회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에 지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만간 다시 한번 8,600원 부근 터치하면서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목표가 8,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워낙에 지금 좋은 자리에서 잡으셨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자꾸 좋은 자리라고 언급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저항 매물대 자리가 앞전에 요 정도 위치를 해 있었는데 지금 요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일단 저는 만약에 8,6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가격대가 7,300원 구간입니다. 7,300원 구간 일단 손절 라인 잡으시고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600원 못 뚫으면은 네네. 7,3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5G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슬금슬금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5G 뭐 대세가 돼서 대세 종목, 대세 뭐 주, 대세 섹터 요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5G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그리고 5G 전망으로만 본다면은 예. 이제 지난번에 서진 시스템이랑 이제 HFI 이런 종목들이 서프라이즈 냈기 때문에 예. 아마 다음 분기 발표 때 4분기 시작 발표 때는 전반적으로 5G 섹터 종목들이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오. 그런데 S넷이 지금 왜 올라갔느냐를 본다면 5G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으로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CS2022에서 홀로그램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S넷도 있고 또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게 같이 여기서 테마로 올라가는 게 파인테이라는 종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홀로그램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 흐름 보게 되면 S넷에 대한 뭐 일본 차트라고 파인텍의 차트 흐름이 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테마거든요. 홀로그램. 근데 홀로그램의 대장주는 현재 QSI입니다. QSI가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홀로그램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S넷은 대장주는 QSI에는 시체가 있어요. 근데 S넷이 이번에 과연 CS2022에서 삼성전자 홀로그램과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QSI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봤을 때 이거는 일부 차익을 좀 챙겨놓고 매수가 오면 다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또 네, 홀로그램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SN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송유 매니저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내용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가 하나 있어가지고 채팅 하나 읽어볼게요. 뽀리아 까꿍님께서 두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치면 상한가 공식 유튜브가 지금 가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클립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재밌는 걸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서 유튜브 요 링크를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독을 하셔야지 커피 쿠폰, 치킨 뭐 이런 거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이슈 얘기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구독 꼭 네. 눌러주세요.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네,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알림 설정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여주시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CS 베어링은 간단하게만 두 분 얘기 다 들을게요.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CS 베어링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8,35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비중 20%. 요 뭐는 풍력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좀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송유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예, 일단은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풍력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악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흐름 따라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자체적으로 차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녹아내렸는데 지금 이제 CS 베어링 이 회사만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약간 남미 쪽의 판매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국내 판매량 증가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북미 쪽 다시 한번 이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약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거래량이 들쑥날쑥 이제 좀 여러 번 이렇게 유입이 되었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좀 큰 거래량이 유입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진바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는 지금 구간 약간
손실 중이시긴 한데 저는 여기가 파셔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CS 베어링 자체가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내년에 유망 섹터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급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조금 긴 호흡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도 자체가 지금 이제 약간 높은 구간에서 잡으셨는데 사실은 저 구간 22,500원부터 23,000원대까지가 저항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비중을 20% 갖고 계시지만은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은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매수를 통하셔가지고 약간 비중을 낮추신 다음에 목표가 22,5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 풍력 관련해가지고 내용까지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이가람 매니저님 의견은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캘린더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하는 상담 코너 지금 상담이 한 20종목 정도 밀려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샵 2034 우리 캘린더 대박 캘린더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어떻게 내용 들을 수 있나요? 네, 샵 2034번으로 캘린더라고 보내시면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방송 이후에 제가 진행하는 대박 캘린더 자료까지 첨부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또 시황적인 내용들과 종목적인 내용들 제가 짚어드리는 섹터가 그날 강세로 올라가면서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음 주 대응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캘린더고 우리 송유 매니저님은 샵 2034 송반장이죠?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 여러분들 겪고 계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투자 정보 그리고 방송에서 제한된 내용 밖에 전달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2034로 문자 송반장 보내주시면 많은 정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와는 상담 코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